네, 안녕하세요. 포터블 웨이브 유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출시된 아스트랭컨의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DAP인 SR25 M.2 그리고 유선 이어폰이죠. 제로1이라는 이어폰입니다. 올해 들어서 아스트랭컨에서 굉장히 신제품을 쭉쭉 뽑아내고 있습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들어볼 게 많아질수록 기분 좋은 일이긴 합니다. 네, 먼저 이 DAP SR25 M.2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로 옆에 있는 게 그 전작이죠. SR25인데요. M.2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약간의 그 업그레이드 성향의 제품입니다. SR25 출시 이후에 한 1년 반 정도 이후에 출시가 되었고요. 전면에서 봤을 때는 두 제품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이렇게 후면을 돌려보면은 뒤쪽에 SR25 M.2가 각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요 정도 아주 미세한 차이. 그리고 볼륨 노브가 바뀌었네요. 디자인이 살짝 바뀐 그 정도 차이입니다. DAC단은 전작과 동일한 시러스 로직 사이에 CS43198을 듀얼로 적용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전작뿐만이 아니라 3년째 노르마 라인업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DAC 칩입니다. 한 번쯤 변화를 줘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 시러스 로직사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그런 플래그십 라인의 DAC 칩이 없기도 하고요. ESS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ES9038 프로가 몇 년째 플래그십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AKM은 화재 이후에는 거의 공장이 중단된 상태고요. 시러스 로직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그 기성 DAC를 제조하는 브랜드들이 거의 새롭게 변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 기성 칩셋을 사용하는 오디오 브랜드들이 어려움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동일한 DAC를 사용한다고 해서 소리가 똑같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아스트랭컨 홈페이지 내에서도 이 부분을 좀 의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SR25 MK2는 기존의 SR25 대비 저역, 다이내믹, 사운드 스테이지, 해상도, 분리도 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면모를 보여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SR25 MK2는 신제품인 만큼 아스트랭컨이 새롭게 투입하는 그런 기술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아스트랭컨의 DAP들과 마찬가지로 출력단은 2.5, 3.5, 4.4 세 가지 단자를 모두 장착하고 있고요. 이제는 아스트랭컨도 점점 대세를 따라서 4.4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상단에 출력단 3개가 배치되다 보니까 이 원래는 상단에 있었던 전원 버튼이 측면으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좌측 하단에 있었던 메모리 슬롯은 하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전단은 USB-C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SR25 MK2는 SE180부터였죠. 이 쉴드캔 차폐라는 그런 기술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차폐는 음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같은 DAC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SR25 대비 확실한 업그레이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이파이는 2.4G 그리고 블루투스는 4.2 버전으로 이전 기기와 동일합니다. 이러면은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신제품인데 5G까지 아니면 5.2 정도까지는 올려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지난 SP2000T에 적용되었던 그런 기술들 있죠. APK 자동 다운로드부터 BT싱크, AK 파일 드롭까지 모든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되었고요. 기기가 거듭될수록 적어도 소프트웨어만큼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P2000T 때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APK 자동 다운로드 이거는 기능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아직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깐의 원망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SR25 MK2와 함께 가져온 이 리뷰할 이어폰은 제로1이라는 이어폰입니다. 아스트랭컨에서 독립적으로 타사와의 콜라보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이어폰이라는 데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름이 제로2랑 좀 헷갈리는데 저만 그런가요? 이 디자인만 봐도 아스트랭컨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느껴지죠. 이 각과 그림자를 강조하는 이런 디자인이고요. 소리가 나는 비싼 조약돌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 블랙, 약간 짙은 그레이 그리고 약간 이런 각들이 굉장히 고급지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역시 디자인은 아스트랭컨이죠. 이 페이스 플레이트에서의 사선은 경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경계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세련되고 심플한 디자인이 이번에도 역시나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어폰 유닛의 사이즈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케이블 쪽은 MMCX 단자를 사용한 탈착식이고요. 동봉된 케이블은 사심, 은도금, 무산소 동선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쪽 단자가 3.5 단자가 기본 케이블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4.4 케이블은 별매더라고요. 이 이어폰 가격이 90만원대인데 적어도 유저 입장에서는 3.5와 4.4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옵션으로 제시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3가지가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5.6mm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저역을 담당해서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BA 드라이버가 2개 주격 담당을 하고요. 고역에 좀 특이한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웠는데 마이크로 렉탱귤러 플라나 다이내믹 드라이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요. 여기에 사용한 플라나 드라이버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평판형 드라이버를 굉장히 작게 초소형으로 제작을 한 뒤에 직육면체의 케이스 안에 넣은 그런 형태의 드라이버였습니다. 오디지나 몇몇 브랜드에서 평판형 드라이버를 사용한 이어폰을 만든 적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작게 드라이버를 소형화시켜서 사용한 것은 이 아스트레인컨 요 제로원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닛 하우징 내에 드라이버의 배치를 굉장히 자유롭게 적용시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은 이 플라나 드라이버가 굉장히 노즐 쪽에 가깝게 배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드라이버 사이즈가 커졌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평판형 드라이버는 크게 이 푸시풀 방식이라고 해서 마그넷 2개 양쪽에다가 가운데 다이아 프레임을 끼는 방식이 있고요. 그 한쪽에만 싱글 방식이라고 해서 마그넷을 배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스트레인컨에서 적용한 이 플라나 드라이버에는 그 한쪽 면에만 마그넷을 장착을 하는 싱글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드라이버들이 전용 챔버를 가지고 있고요. 도관을 통해서 노즐로 소리가 전달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하우징은 알루미늄 절삭 방식으로 굉장히 마감도 좋게 잘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이게 감도가 96dB이고 임피던스가 16oh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어폰들 중에서는 감도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이어폰이니 적어도 괜찮은 DAP 아니면 앰프가 좀 받침이 되어야 소리가 잘 나올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제 소리 파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SR 시리즈가 속한 이 노르만 라인업 하면 떠오르는 그 소리가 심플함? 그러니까 무난함 요런 스타일입니다. 뭔가 튀거나 도드라지는 그런 개성보다는 아주 담백하고 심플한 스타일의 소리를 추구하는 편이에요. 좋게 말하면은 보급형에서 들려줄 수 있는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정적이고 표준적인 소리를 지향한다. 근데 좀 나쁘게 말하면 반대로 좀 밋밋하지 않나? 개성이 너무 없지 않나? 라는 그런 너무나 평범한 그런 소리다 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보다 고가형의 다른 라인들 때문이죠. 워낙 울티마라든지 퓨처라 같은 그런 상급 시리즈의 소리가 완성도도 높고 그 안에서 또 소리의 기기마다 특색이 분명한 그런 기기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녀석이 조금 밋밋하게 들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순한 맛이라고 해서 소리가 나쁘다, 맛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특출나게 튀는 부분이 없다랄 뿐이지 또 어느 쪽으로 확 떨어지는 체감상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호불호가 크게 나뉘지 않을 만한 그런 기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침 리뷰할 이어폰을 가지고 와서 함께 물려서 들을 때 기기의 특성이 너무 심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리뷰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DAP가 되겠죠. 먼저 이 SR25MK2의 소리를 제가 확인을 해볼 겸 제가 평소에 사용 중인 이 비저니어스의 V6 이어폰을 물려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부분의 DAP들을 아스트레인컨 위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제 성향에는 아스트레인컨 기기들의 소리가 어느 정도 표준적이다 아니면 레퍼런스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편입니다. 우선 이 SR25MK2는 전체적인 음역대의 조화가 정말 괜찮았습니다. 어떤 이어폰을 물리느냐에 따라서 음역대 밸런스가 약간씩 바뀌긴 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기기 자체의 소리 밸런스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고급기로 갈수록 공간감이 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저역의 다이나믹스가 좀 살아나고 무대의 입체감도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긴 하겠지만 이 SR25가 고급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씩 아쉬운 맛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MK2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소리의 잔향감이 전작에 비해서 살짝 늘어났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소리의 확성감, 미세한 소리의 표현을 보다 더 잘 살려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SR25 이전 기기에서도 다이나믹스 표현이 좀 괜찮은 편이어서 팝 장르의 비트감을 잘 살려주는 편이긴 했는데요. 이 여러 장르의 앨범들을 바꿔서 듣더라도 SR25MK2의 이 각 음역대 소리들의 끄듬 처리 이것은 전작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소리의 끝맺음이 뚝 끊기는 게 없었고요. 자잘하게 아주 미세하게 고운 모래처럼 사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MK2에 적용된 그 쉴드캔 차폐 효과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미 SR25 때부터 소리를 괜찮게 뽑았기 때문에 차폐를 보강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엔지니어분들이 어느 정도 튜닝을 했겠죠. 이 소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뽑아져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제품 소리는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만 단점이라면 여전히 약간은 높은
그런 음상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역이 조금 더 뚝 떨어지는 좀 무게감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소리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토널 밸런스가 살짝 아래쪽에 잡혀있지 못한 기기들, 조금 위로 떠있는 기기들은 그 부분을 단점으로 꼽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게 SR-A15 MK2가 저역의 양감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들렸어요. 이 SR-25 때와 마찬가지로 고급기에 비해서는, 그리고 좌우의 공간감이 여전히 약간은 좁게 들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 여운 표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향상이 되었지만 이런 소리들이 공간을 타고 넓게 뻗어줘야 되는데 이 공간적인 아쉬움은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정해진 무대 안에서는 정의감도 굉장히 준수했고요. 이 깊이 표현도 잘 들려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느 장르의 곡을 들어도 기본 이상은 들려줄 만한 밸런스 좋은 소리, 그런 스타일의 소리이다 보니까 좀 더 묵직한 저역을 원하시는 분, 아니면은 보다 시원하고 개방감 있는 고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다소 밋밋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기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포터블 기기로 클래식을 본격적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입문기로 선택할 만한, 그리고 뭐 오랫동안 사용할 만한, 그런 후회하지 않을 만한 제품 같습니다. 저는 이걸로 지닌드 비크라는 그 오페라 가수가 있는데 미러스라는 신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좀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다 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앨범을 SR-15 MK2로 들어보면 이 목소리와 배경 처리,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의 조화, 이런 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중도 잘 되고요. 이 배경의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그 밸런스가 정말로 잘 맞아서 목소리도 뚜렷하게 들리고 그 분위기도 잘 살아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제로원 이어폰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R-25 MK2에 물려서 들어봤는데요. 일단 이어폰 감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볼륨을 좀 많이 잡아먹는 편입니다. V6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한 35 정도 볼륨을 맞춰놓고 듣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어폰을 물려서 들어도 높게 올려봤자 한 50 정도 언저리에서 볼륨을 올리지 않는 편인데요. 이 제로원 같은 경우에는 65에서 70 정도까지 올려야 평소에 제가 듣던 그런 수준의 볼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소리 성향은 밝고 경쾌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반응이 상당히 날렵합니다. 화사하고 밝은 성향의 소리의 이어폰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좌우의 공간을 굉장히 넓게 벌려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무대를 조금 뒤로, 그러니까 뒤쪽으로 보내서 표현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지닌드 비크의 같은 앨범을 이 이어폰으로 바꿔서 들어보게 되면 V6에서는 보다 전면으로 나왔던 보컬이 뒤쪽으로 한 발 빠져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보컬 베킹이 아니라는 게, 보컬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소리가 같은 위치로 뒤로 물러나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보컬 베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상을 조금 뒤쪽으로 잡아두면서 넓게 확장시키는 게 이 제로원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로얄타적이는 어떻게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소리가 전반적으로 산뜻하고 날렵하면서도 그 음선이 전반적으로 매끈하게 다듬어진 느낌? 만약 SR-25 마크2가 좀 밋밋하게 느껴지는데 좀 더 공간감도 넓고 탁 트인 고역 소리를 좋아하신다면은 제로원이랑 함께 들으시는 걸 오히려 만족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조합에 딱 어울리는 장르를 찾았는데, 이쪽은 원래 스카페이스 전공인데 그 예전 레트로한 흑인 음악 장르 있죠. 그 소울이나 뭐 펑크라든지 디스코 R&B 들을 때 SR-25 마크2의 제로원 조합으로 들으니까 저는 매우 좋습니다. 아주 찬성이에요. 그 예전 모타운 사운드라고 불리는 그 소울 곡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더 스피너스의 아비 라운드 같은 그 신나는 디스코 곡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 블러드스톤의 내추럴 하이 같이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밴드 연주, 그리고 보컬 잔향감이 잘 살아있는 그런 소울 장르를 들어보시면은 괜찮더라고요. 대신 좌우 공간감 표현에 비해서 전후 표현력은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영양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그 밴드 연주가 들려주는 타격감은 많지도 적지도 않게 그렇게 적당히 들려주는 편이었던 것 같고요. 제로원도 그동안 아스트랭컨에서 나온 이어폰 소리 스타일이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완전 반대라서 재밌네요. 그렇죠. 이 JH 오디오의 콜라보 제품이라든지 뭐 베이어 콜라보 제품이라든지 얼마 전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캠프파이어 오디오 콜라보 제품들 모두 봤을 때 이 AK사의 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래서인지 저역이 굉장히 중점을 둔 이어폰들이었거든요. V6와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좌우의 공간 확장 면에서는
이 제로 원 쪽이 좀 더 강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음상들의 모양이 정확하게 또렷하게 잘 잡히는 편이었는데 잔향감이 거의 사라졌어요. 잔향감이 사라지는 대신에 소리가 끝까지 쭉쭉 직선적으로 다 뻗어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플라나 드라이버의 특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곡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 에드시런 쉬버라는 곡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 V6하고 제로원하고 바꿔가면서 들어보니까 곡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V6는 상대적으로 좀 묵직한 저역, 음상이 조금 더 앞으로 당겨져 있는, 그리고 배경을 좀 풍성하게 가득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면 제로원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가벼우면서 뭐 저역의 타격감, 밀도는 단단하고 소리의 비중은 중고역 쪽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조금 더 뒤쪽에서 소리가 뭐 공간 끝까지 쫙쫙 뻗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보다 선명한 그런 소리를 선호하는 분께서는 이 이어폰이 좀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SR25 MK2 소리 스타일 자체는 이전 SR25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 담백하고 모나지 않은 그런 아주 플랫한 성향의 DAP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전과의 장점, 이전보다의 개선점이라면 소리의 잔향감이 조금 더 미세하게 잘 표현이 된다, 뭐 미세한 소리까지 보다 더 잘 캐치해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최신 버전으로 다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최신 기기들, 최신 아스테네콘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이 제로원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듣는 이의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만한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이어폰이었습니다. 아스트랭컨의 여지까지 이어폰을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강점을 몇 가지 꼽아 드리자면 좌우 공간의 확장감, 그 다음에 뭐 중고역의 시원시원한 그런 개방감이라든지 소리의 직선적인 어떤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 그 시원시원함, 그런 맛이 있는 이어폰이었습니다. 뭐 반대로 단점을 꼽자면 소리가 조금 가볍다, 그 다음에 웅장한 맛, 뭐 묵직한 타격감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뭐 성향에 맞지 않겠다, 요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두 가지 조합을 했을 때 뭐 클래식 장르라든지 뭐 고전적인 소울, 뭐 디스코, 아니면 좀 비트가 딱딱 떨어지는 그런 디스코들, R&B, 이런 것들 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스.